코비드-19에 대한 통제가 거의 뭐 이제는 완전할 정도로 소위 엔데믹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해제가 되면서 시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엔데믹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인 감염을 막 일으키는 이런 강력한 전염병이 아니라 현지화하는 현지의 풍토병으로서 이렇게 관리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본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우리 채널 24K에서는 사실 진작부터 그 과정을 빨리 당겨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여러 번 제시했었습니다. 사실 채널 24K가 그런 제안하고 난 뒤 정부가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면 아마 이거 해제하면서 그럴 겁니다. 또 우리가 워낙 이제 잘 K 방역을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앞당길 수 있었다. 또 이 자랑하려고 그러겠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 코비드-19이 우리 곁에서 좀 빨리 좀 사라져 주기를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뭐 이런 이제 코비드-19의 통계와도 관련이 있고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소위 통계라는 것들의 이 위험성,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의 일반인들이 숫자에 좀 약하죠. 뭐든지 숫자로 표현되고 그것이 더구나 인쇄돼서 발간물이 되어서 앞에 제시되고 나면 굉장한 권위를 벼랑한 것 같습니다. 통째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수식으로 표현하고 숫자로 표현하고 통계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통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권력들, 그 중에서도 정직하지 않은 권력들이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거기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대중들이 뜻밖에도 무방비로 약하지요. 그 대표적인 걸로 지금 이제 구정권이 끝나가면서 내세우는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잘 발전시켰고 무슨 우리 채무도 OECD 중에 뭐 이렇게 잘 관리한 나라고 뭣도 잘했고 하는데 전부 나름대로 통계를 들이댑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거 요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만큼 우리 7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 욕을 많이 먹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은 사람인데 국내외에서 그랬죠. 근데 이 양반의 임기 말 지지율이 뭐 40%가 넘게 나온다. 이거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다. 일종의 통계죠, 이것도. 야, 이게 왜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정말 왜 이렇게 나의 느낌과 이런 숫자가 들이대는 이런 증거들은 이렇게도 괴리가 심할까. 참 의심스러우시죠.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나라의 1년 지나간 1년의 GDP가 얼마일까.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우리 세금 신고 또박또박 잘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1년 끝나면 금방 후다닥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통계를 주관하는데 이 GDP를 결정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집돼야 하는 자료가 수백 가지가 넘죠. 그거를 실제로 조사 요원들이 하나하나 다 수집을 해서 자료화를 해서 집계를 하고 상호 크로스 체킹을 해서 진실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도 현실적인 이제 느낌과 통계가 너무 다를 때에는 재조사도 하고 무슨 또 더미 계산이라고 해서 이제 가감 계산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다시 조정하고 별별 단계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 숫자를 필요한 대로 넣고 빼는 건 일도 아니죠, 사실.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현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도 세수 예상 집계를 해보기도 하고 직접 뭐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쎄요, 제가 다룰 때는 중앙부서에서 그 집계할 때는 단위를 맨 마지막 단위를 억 단위로 다 해서 끊었는데 요새는 억 단위 끊어갖고는 안 되고 10억, 100억 단위로 막 끊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끊어버린 숫자 하나가 그것이 얼마나 큰 나중에는 오차를 만들게 되는지 이게 로렌스라고 하는 기상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버터플라이 에펙트. 양자강에서 나비 하나가 펄럭거리면 이걸 뭐 아마존강이라고도 하고 뭐 옮기는 사람마다 제마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양자강이죠. 거기서 나비 하나가 날개짓 하면 뭐 미국에서 태풍이 분다 뭐 이런 얘기. 사실 통계라는 거 그렇게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이 조작이 되지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통계가 가장 신용을 국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 순서대로 그게 미발전 국가고 독재성이 강한 국가라고 봐야 되고 대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통계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중국의 통계, 러시아의 통계, 러시아 뭐 사회주의라고 지금 자기네는 안 그럽니다만 북한의 통계, 과거 남미의 좌파 독재 국가들의 통계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죠. 왜 그러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중앙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앙 권력이 강화된다라는 건 곧 독재를 뜻하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영속적인 집권을 꿈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동원하는 그 통계가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부패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되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론조사 그거야 현장에서 기업들이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기업들이 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여론조사 우리 채널 24K에서 2번이나 이미 어떻게 하는 건지 과정까지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알려드린 부분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왜곡되는지 또 알려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여론조사 하는 기관들이 대개 표본을 몇 개 가지고 합니까? 1000개 정도의 응답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물론 그 1000개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10,000명의 표본 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고 이런 얘기로 변명을 하지만 그들이 이 분석을 하기 위한 표본 집단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근데 그걸 일주일마다 해내야 됩니다. 일주일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표본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거의 고정된 숫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멤버십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항상 묻는 대상이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돌리고 그 사람에게 돌리고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 배정이 거의가 좌파 우파 그 숫자가 거의 이미 멤버십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셈이지요. 거기에다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보 그래도 거의 지난 대통령 선거 득표율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걔네들이 얼추 좀 맞추지 않았어? 그런 거 같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스스로 되묻고 최대한의 자료를 모아서 검증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날밤새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선택합니까? 그렇습니까? 거의 시중의 흐름에 거의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잠시 이쪽에 쓸까 저쪽에 쓸까 고민하는 쪽이 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여론조사 기관이 수십 개가 그걸 동일하게 거의 쏟아내면 어떻게 되죠? 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 봐.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의 결과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거의 맞아가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조작하는 기관이 된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나 또는 댓글 조작이나 여기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작하고 하는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있지요. 뭐 우리 동포라고 하는 중국인들도 많고 그냥 중국인들도 무척이나 많다는 거. 그거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전산망의 검색어에 등장되는 문자들만 봐도 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무슨 여론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억의 인구 중에서 5천만의 인구들, 여기에 무방비로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망,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러 들어온다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게 요수를 만드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경제라고 하는 경제통계, 현찰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각종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들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자료 하나가 그게 제멋대로 춤을 추는데 무슨 정치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정말로 훈련된 양심으로 직관하시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통계는 각 분야가 병들대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 조직과 안보의 체제에는 거의 현실적으로 군기부터 시작을 해서 군 조직에 이르기까지 붕괴됐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방어력, 전투력은 세계의 몇 위다. 이런 통계가 나오죠. 그 통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널뛰기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도 그렇습니다. 교육 분야도 그렇고 무슨 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질서를 세우고 싶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자분들 반응도 별로 신통치도 않지만 부패라는 것, 대한민국은 이렇게 현실적 부패, 의식적 부패,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패를 정당화시키는 허위 통계들, 이것들을 바로잡는 것, 이것도 부패 청산의 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각 부처의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들이 과연 그 과정에서 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검증하고 채찍을 들었었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발. 지금 제4혁명의 4차 혁명의 시대라고 그러면 그것을 이끄는 힘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현대의 지식은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잡혀 있지 못하면 거기에 어떤 인풋을 집어넣어도 정상적인 아웃풋가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하나 부패를 청산하는 단서를 좀 잡아서 시작을 해주기를, 대한민국의 통계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권력자, 새로운 대통령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한 각종 데이터들, 자신이 관리하는 인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들 전체를 재점검하고 그 속에 부패의 고리가 없는지 깨끗이 정상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